위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청변입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예술 철학자, 이 무명성 지구인은 Seeing Again 30호로 나타나 이승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 문을 두드렸다. 어둠 속 무명의 전자기적 에너지로 지글대던 주파수는 이제 자신의 진리 메시지를 소리 높여 외칠 준비가 되었다. 기존 사회의 주류, 비주류 그 어떤 측에도 매몰되지 않은 채 오로지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음악인 예술 철학자로서 말이다. 이러한 이승윤의 첫 단독 패션 화보인 구찌 패션 화보가 공개되었다. 구찌 의상을 입고 진행한 아레나 옴므 플러스 4월호 화보 사진과 영상들 감상하면서 그동안 어떤 인터뷰들보다도 진솔한 이승윤의 내면 세계를 파헤쳐보는 시간 나눠본다. 인터뷰 질문, 방구석 음악인이 세상 밖으로 나와 구찌를 입고 화보를 찍었다. 기분이 어떤지. 답변,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구찌가 비싼 브랜드라는 것 외에는 전혀 몰랐었다. 이걸 나보고 입으라고? 문득 생각하며 입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정말 예쁘다. 질문, 현장에서 각선미에 대한 칭찬이 끊이질 않았는데. 답변, 하하, 오늘 입은 것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숏팬츠이다. 이렇게 그는 칭찬에 대해서 즉답을 회피한다. 질문, 은근히 자기만의 패션 철학이 있어 보이던데. 답변, 똥폼이다. 처음엔 뜨악하지만 보다 보면 정이 가는 스타일이다. 질문, Seeing Again에서 원래 지난해까지만 음악을 하고 안 되면 접으려고 결심했다고 했는데. 답변, 전 세상에서 제일 믿지 않는 말이 난 이걸 자기만족으로 하는 거야. 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2살까지 아무런 성과도 소득도 없이 음악을 한다는 건 자신도 지치지만 주변에도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 미안했다. 청변 역시 이승윤 말에 찬동한다. 자신이 도전한 것에 대해 그 결과와 반응을 크게 의식하고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만일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미리 안전핀을 박아 심적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만큼 결과와 과정 모두에 확신과 열정이 없을 경우에 난 이걸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것뿐이야 라는 면죄 부를 미리 발부해 두는 것이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 특히 주변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이승윤으로서는 제 아무리 스스로 사랑에 맞이하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마지노선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질문, 음악을 접으면 뭘 하려고 했는지. 답변, 계획은 없었다. 음악이 안 되면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한 순간 음악에 투신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불나방처럼 살아보고 안 되면 다음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청변도 공감한다. 정해진 것으로 끝을 보기 전에 미리 다른 탈출구 대안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의식과 상상력 에너지가 하나의 초점에 몰입, 집중될 수 없게 되도록 스스로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니까 말이다. 질문, 자작곡 무명성 지구인 중에 이름이 있는데 없다고 해 명성이 없으면 이름도 없는 걸까? 라는 가사가 있다. 그런데 30호로 시작해서 벼락처럼 이승윤이란 유명인사가 되었다. 답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다. 마이너리티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메이저로 왔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많이들 서운해하시겠지만 유명이라는 말이 마냥 달갑고 기쁘지만은 않다. 제가 기존 자작곡에서 말하던 것들, 대변해온 것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경계하고 싶다. 질문, 어떤 걸 가장 경계하고 싶은지. 답변, 내 안의 날이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쪽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것을 내팽개치지 않고 계속 경계선에 있고 싶다. 정체성을 넓혀나가야지 다른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싶지는 않다. 청변 역시 공감한다. 항상 그가 강조해오던 대로 진리 그 자체보다, 즉 진리를 담고 있는 음악, 노래 그 자체보다 자신이 더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진리를 예비하면서 스스로 그 진리 뒤로 물러서는 신약성경 세례 요한의 마음을 또 한 번 피력하고 다짐하는 이승윤이다. 진리의 구도자이자 메신저가 이미 견지하고 있는 핵심 가치의 중심은 콤파스의 꼭지점으로 이미 찍혀 있기에 그 중심은 변하지 않고 대신 그 반지름만 폭넓게 해 더 많은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동심원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이승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말인가? 답변, 그렇다. 다만 난 이분법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린 패배자이고 승리자들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하는 건 매혹적이고 쉬운 방법이다. 나는 마이너리티에 있었을 때도 애매한 캐릭터였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각적으로 하고 싶다. 단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면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청변 역시 적극 공감한다. 진리의 정확한 방향성을 이미 깨닫고 그 가운데 일체의 여타 구속에서 자유하는 자는 이미 그 초점인 진리에 꽂힌 채 물과 공기처럼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생긴다. 따라서 굳이 그 진리의 초점을 벗어나면서까지 이런저런 파단과 이해관계에 치우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단지 지혜와 경륜 내공이 나날이 더해지면서 다각도 관점과 시선에서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더 견고해질 뿐이다. 이승윤은 스스로가 그 진리와 유리된 채 그 진리의 형이상학을 단지 가사에만 실어 설파하는 말쟁이 글쟁이 형이상학자가 아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고 적용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또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형이상학자 철학자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전 국민이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마력으로 인해 이처럼 끌리는 것 아니겠는가. 사람은 우주를 움직이는 신, 절대자, 하나님과 동체이다. 질문. 인디 음악을 찾아 듣는 편인데 이승윤이라는 뮤지션의 음악을 접해본 적이 없다. 싱어게인의 30호가 빛난다 해서 당신의 이전 앨범들을 찾아 들어보고 놀랐다. 의문이 들었다. 이 가수를 왜 몰랐을까? 산업적 문제는 아닐까? 답변. 비주류 신 역시 주류 신과 동일한 구조이다. 수요층이 많고 적고의 차이일 뿐 평론가들이 선정했다는 것, 비주류의 세계에선 가장 큰 타이틀인데 인디 음악에 권위를 부여해주는 분들의 취향이 다소 협소한 편인 것 같다. 비주류에서도 비주류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나의 음악처럼 말이다. 청변은 말한다. 과연 우리나라 음악 산업의 인디 음악 평론가들에게 부여된 그 권위란 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안목과 식견, 통찰력,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커버리지 등은 존재하는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작금의 이승윤 탄생을 기점으로 음악적 안목, 수준을 고양시켜 스스로 바람직한 음악을 찾아 선택하도록 하는 플랫폼이 필요할 때다. 몇몇 평론가들이 그릇된 마케팅이 호도되어 떠밀려가지 말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의 잠재력 상당한 72호 음악인 예술인들에게 30호가 될 수 있는 꿈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것 아닌가. 질문. 그동안 플랫폼의 문제도 있었던 듯하다. 답변. 사실 내가 덜 부지런했던 게 제일 크다. 음악 외적으로 자기 PR을 하지 않았다. 존심 때문에. 청변은 생각한다. 그가 그 존심, 즉 진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에 지금의 이승윤이 존재하는 거라고 말이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때를 잘 기다려준 것이 참 고맙다. 질문. 소속사 찾아볼 생각은 안 했는지. 인디 레이블도 꽤 많은데. 답변. 맨 처음엔 내 음악을 보내봤다. 그런데 읽지 않음이 사라지지 않더라. 나중에 내 음악이 어느 정도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소속사를 찾고 싶었다. 청변은 말한다. 이승윤의 음악은 가사와 제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을 분별할 만한 통찰자가 음악계에 과연 있을까? 청변은 조심히 말해본다. 여튼 고맙다. 그러하기에 싱어게인을 통해 소속사들에 휘둘리지 않고 이젠 국민과 직접 이승윤 브랜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읽지 않음, 이 네 글자가 결과적으로 너무나 고마운 사건이었던 것이다. 질문. 어찌됐든 결국 만났다. 아이러니하게도 싱어게인이라는 주류 매체를 통해서 말이다. 답변. 나 개인에겐 참 감사한 일이다.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했더니 어쨌든 기회가 오는구나 여길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분들에게도 너도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포맷이 잘 안 맞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좋은 음악을 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 말이다. 질문. 지금 제일 간절한 것은 무언가? 답변. 난 보컬리스트나 작곡가가 아니라 싱어송라이터로서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내 노래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다. 싱어게인에선 다른 분들 노래를 빌려와서 부른 거니까. 청변은 말한다. 고대 노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철학자였고 시인이었기에 그 시인은 스스로의 철학과 가치의 메시지를 읊는 사람이었다. 나의 입술로 내 시, 내 노래 가사를 놔두고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메시지를 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현대적 용어로 싱어송라이터에 그나마 매칭될 것이다. 그래서 이승윤이 그동안 줄곧 다른 사람 노래를 차용해서 불렀다고 표현한 것 아니겠는가. 질문. 10년 전 대학가요제 입상을 했었다. 언제부터 가수를 꿈꿨는가? 답변.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만들었더니 만들어지더라. 와씨, 나 음악 해야겠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이 들었다.
방구석에서 기타 치고 노래해서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 놓고 부끄러워서 누구한테도 안 들려주곤 했었다. 청변은 말한다. 이승윤에게 음악은 처음부터 진리에 대한 가치 철학을 담은 캡슐이고 매개이었을 것이다. 모든 그의 저작곡들 형이상학적 해석이 동일한 초점을 가리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했기에 아마도 어린 시절 그것을 용기 내어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무척 겸연쩍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이승윤, 그에게 음악은 음악 그 이상의 것이다. 질문, 왜 노래하고 싶었나? 답변, 이 질문엔 답을 못하겠다. 다른 질문들은 멋있는 척 답해도 이건 이상하게 못하겠더라. 그냥 하고 싶었다. 그랬던 것 같다. 청변은 감히 말한다. 이승윤이 노래하는 궁극의 이유, 목적, 의미, 그것을 어떻게 인터뷰에서 밝힐 수 있겠는가? 그는 인간 존재의 실체, 그리고 절대자 신 하나님과 인간 각자 나의 관계 등 진리 메시지를 형이상학적, 비유적으로 상징, 비유 등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통하는 예술 철학자이다. 그리고 예술가는 결코 그 작품이 궁극적 목적과 이유, 의미 등 해석을 직접 해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심오한 진리의 그것이라면 더욱더 말이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지 않고 시골 베들레헴의 외양간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다 폭넓은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이승윤은 스스로의 고매함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단지 진리를 담은 음악을 들려줄 뿐이고 세상에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진리를 귀담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변이 힘들게 이승윤 저작곡 해석 영상들, 인터뷰 해석 영상들을 이처럼 만들어 올리는 것 아니겠는가. 답을 참아할 수 없는 저 답답함, 최소한 청변은 10분 공감한다. 질문, 스스로 노래를 잘한다는 건 언제 느꼈는지. 답변, Sing Again 나와서 알았다. 역시 최대한 포용적 겸양의 노선을 취하는 답변이다. 사람들은 소위 말해 배운 창법을 좋아하지 않는가. 음악하는 친구들끼리 맨날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크리스 마틴이 한국 오면 데뷔 못한다. 존 레넌은 오디션 1차 탈락이다. 내가 그분들만큼 개성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은 못했다. 단지 내 목소리를 좋아할 사람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뿐이다. 스스로 가수라기보단 싱어송라이터로 여기다 보니 가창력에 대해선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심사위원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는 조금 덜 부끄럽게 여기게 됐다. 청변은 말한다. 가수를 소리내는 기술자라고 말한다면 싱어송라이터는 고대 철학하는 시인처럼 자신의 메시지를 아름다움으로 음악적 운율에 맞게 읊어내는 예술가이다. 그래서 청변은 항상 닉네임을 붙여서 예술철학자 이승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최대한 자신의 진리 메시지가 폭넓게 소통되고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승윤은 Sing Again 우승자 타이틀을 갖고도 여전히 자신의 가창력에 대해서 조금 덜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포용적 겸양이란 말 또한 청변이 이승윤에게 적확한 표현으로서 만든 용어이다. 질문, 자작곡 무얼 훔치지에서 낡은 마음에다 노래는 밝은 미소를 건네와 왜 내가 바라봐도 녹슬지 않는지 라는 대목을 듣고 느꼈다. 아무리 응답받지 못해도 음악을 사랑해왔구나. 그 사랑은 어떻게 녹슬지 않던가? 답변, Sing Again 이전의 음악은 이런 느낌이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맺어지지 않는 순간이 계속 이어져 그저 바라만 본다. 마음을 접어야 하는데 접히지 않는 존재였다. 내게 음악이란 꿈 이상이다. 청변은 말한다. 무얼 훔치지 역시 형이상학적, 비유적, 상징, 비유 노랫말 덩어리이다. 가사를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정말로 맛있는 수박 한 덩어리 장터에서 잘 골라 사놓고서 그 겉만 혀로 할련격이 된다. 이 곡 역시 해석 영상 만들어 올릴 것을 약속한다. 물론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음악은 단지 선율 곡조를 의미하지 않음은 우리 위나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알 거라고 믿는다. 진리와 사랑의 구도자 그리고 메신저로서 음악은 그에게 캡슐이고 아름다운 툴이다.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그 길을 가는 구도자는 그 진리 두 글자 이외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으며 그 무엇도 진리 두 글자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게 된다. 그래서 이승윤은 그 진리를 담은 캡슐인 음악이 자신의 꿈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질문, 무명성 지구인, 개인주의 가사를 보면 이승윤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느껴진다. 어둠 속에 묻혀있는 이름 없는 개인들, 그들의 지글거림에 계속해서 주목한다. 답변, 그건 내가 살아온 삶이기도 하고
내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이기도 하다. 빛과 어둠, 강자와 약자, 승자와 패자라는 이분법으로 말하고 싶진 않다. 난 뭔가를 단칼에 딱 잘라서 정의 내리거나 한마디로 퉁 치는 걸 싫어한다. 빛 안에서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어둠 안에서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 그 스테레오타입에 들어맞지 않아서 그렇다. 스테레오타입이란 용어는 참고로 근거 없이 감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으로 특정 대상이나 집단을 매도해버리는 것을 지칭한다. 한두 문장으로 수렴되는 세계는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문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 청변은 말한다. 여기서 문장 두 글자가 뜻하는 형이상학적 의미는 시공간 3차원 현실 속 오감과 이성에 감각당하고 지배당한 관념으로 고착화되어 그 굳어진 부정적 의식으로 존재하는 현시대 대다수 민중들의 마음 상태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참 진리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는 삶, 선을 추구하지 못하는 삶, 즉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문장은 상징하는 것이다. 문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자유한 의식의 존재들을 의미한다. 이승윤 저작곡들 구겨진 하루를, 뒤척인 허울 속 가사, 일기글들, 완장을 찬 경구들 이런 것들이 유사한 표현인데 이런 형이상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청변 채널의 이승윤 저작곡 10여 개의 해석 영상 별도 참조 바란다. 그리고 그는 시원스레 웃으며 혼자 행복해서 뭐하나? 나중에 다 후회하던데 라는 말을 덧붙인다. 역시 성경 말씀에도 있다시피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충족돼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다. 인생을 마감하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을 나눴던 기억 관념들 밖에는 없을 것이니까. 우리는 존재의 의식, 이며 결코 영혼이 옷에 불과한 육체, 고깃덩어리가 아니니까 말이다. 아무래도 방송이 아닌 매거진 글을 통한 인터뷰이기에 보다 철학적 메시지 표현을 드러내 주어서 청변으로서는 영상 만들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다. 질문. 관광지 사람들은 동시대 예술가로서 고민이 드러나는 곡이더라. 여기에 사는 것은 우린데 실은 죽은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주인이지 벽의 여백엔 작품이 밖의 공백엔 기념품이 라는 가사가 말하는 지점. 미술가들도 하는 고민이다. 죽어야 값이 오르는 게 미술이잖나. 1970년대 쿠사마 야요이도 모마 미술관 앞에서 나체 시위를 하며 죽어있는 사람들 그림만 저기에 걸어놓고 지금 살아있는 작가들의 작품은 봐주지 않는다며 시위를 했으니까 말이다. 답변. 소름 끼친다. 공감한다. 해외에서 한 미술관에 갔는데 그 앞에서 많은 화가분들이 전시된 유명한 그림을 모작하고 있더라. 그분들의 기분은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비단 예술이 아니더라도 세계에는 죽은 언어들로 쌓여 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은 그것들을 지탱하면서 존재한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우리의 언어에 다음 세대가 귀를 기울일까? 청변은 말한다. 이승민은 매거진 스텝과 표면적 대화를 나누면서 동시에 형이상학적 진리의 메시지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변의 이승윤 저작곡들 해석 영상과 니빌 고다드 부활 강해 시리즈 정주행 참조 바란다. 우리 인간 각자의 존재의 의식이 창조적 생명력을 발휘해 자유로운 상상력의 물감으로 각자 마음이 온 우주 캔버스에 원하고 구하는 생각, 느낌, 관념들을 지금 이 순간 수놓아 그려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원 시공간 현실 속에 갇혀 오감과 이성으로 보여지고 감각되는 것들에 반응당하고 휘둘린 나머지 과거 관념 덩어리에 갇혀 그 고착된 부정적 관념으로 의식이 존재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는 죽은 언어들로 쌓여 있고 그것들을 우리 개개인 각자의 의식이 그대로 지탱하면서 그 안에 갇혀 살고 있음을 뜻한다. 질문. 거리의 화가들이 과거의 명화를 모작하는 게 아니라 동시대의 자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주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는 것인가? 답변. 그렇다. 내가 있던 세계에서 싱어송라이터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한국엔 정말 수많은 행사가 있다. 행사에서 원하는 건 나 같은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유명 가수의 신나는 노래다. 하지만 나는 웬만해선 부르지 않았다. 청변은 말한다. 창조적 생각관념의 예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다양하게 국민들, 팬들과 소통될 수 있도록
이승윤이 그 첫 스타트를 끊어주길 바란다. 행사장이 근시안적으로 당장 마케팅의 흥행을 위해 단지 음감 좋은 값싼 가수의 목소리 마이크만 빌리려는 트렌드가 물러가고 오히려 예술 창작과 발굴 흥행에 한목적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분명 이승윤은 흠모하는 이적의 노래라 할지라도 절대로 부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했기에 그가 자취방에 월세 포스트잇을 붙여놓고서 매달 월세 걱정을 달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니겠는가. 1억 우승 상금 덕분에 지금은 그 포스트잇이 아마도 사라졌을 것이다. 질문: 커버곡을 부르지 않던 가수가 싱어게인에 나온다는 것은 타협이었던 것인가? 답변: 타협이란 말은 거창해서 쓰지 않았지만 사실은 타협보다는 더 큰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었다.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다. 청변은 말한다. 질문자의 타협이란 두 글자는 최소한 이승윤에겐 다소 신뢰되는 말이다. 이승윤 그는 진리가 아닌 그리고 자신이 생각이 아닌 메시지나 말을 단지 자기 입술로 앵무새처럼 내뱉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의 싱어송라이터 대전제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승윤은 내색하지 않고서 타협이란 단어는 거창해서 쓰지 않는다며 돌려 언급한다. 그리고 청변은 이승윤 가수에게 감히 말한다. 이승윤 당신은 방송 무대 커브곡으로 스스로를 알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물어온 당신의 영적 파워 에너지가 이승윤 당신 개인의 지글대는 주파수가 임계점을 넘어서며 은하수를 다 채워버린 것이다. 그러니 너무 혼란스러워 안 해도 된다. 이미 이승윤, 아니 진정한 이승윤인 절대자 하나님이 깔아놓은 주단인 것이다. 질문: 하지만 싱어게인에서 커버한 곡들은 당신만이 색깔로 편곡되고 소화돼서 새로운 노래를 듣는 것 같았다. 답변: 아이러니하지만 재미있더라. 조금 짜증이 날 정도로. 하하. 가장 편곡적인 재미를 느낀 건 추리추리 뱅뱅이었다. 모든 곡을 적극적으로 편곡했지만 그 곡은 정말 산산조각 내어 재조립해 만들었던 무대이다. 청변이 이미 형이상학적 해석 영상을 올려놓은 이승윤의 추리추리 뱅뱅은 이효리의 뮤직비디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완전한 정반대 포지션의 느낌이다. 그 가사의 진의를 알고 듣는 자들에겐 천상의 찬송가보다 더욱 성스러울 수 있는 곡이다. 그리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밝혔다시피 이승윤은 소우주 무대와 편곡을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다. 청변 마음속 1등 역시 소우주이다. 물론 모든 곡들이 다 최고긴 하다. 질문: 스스로를 질투가 원동력인 가수라고 소개한다. 가수이기에 앞서 좋은 리스너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어떤 가수들을 질투하나? 답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미켈란젤로를 질투했는데 내가 질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이들은 모두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중세 르네상스 중흥을 이끌었던 로렌초 데 메디치의 후원을 받았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중년의 나이에 인문 고전에 심취해 도서관에서 살며 비로소 천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하하, 나는 브릿팝 세대다. 비틀즈부터 U2, 오아시스, 블러 같은 영국 밴드들을 무척 좋아한다. 참고로 브릿팝은 1990년대 초반 영국에서 생겨난 락의 흐름으로 특정 장르로 이해하기보단 어떤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이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안 듣는다. 구성이 단조롭다. AB, AB, CB 같은 진행에 악기가 추가되는 정도. 그런데 나는 그런 단조로움이 좋다. 그 안에 지글대는 감정들, 분노가 섞여 있는 게 좋다. 질문: 싱어게인 초반엔 칭찬을 낯설게 받아들이더라. 오래 응답받지 못한 데서 오는 체화된 체념이었나? 답변: 맞다. 체득된 체념이 분명히 있었다. 비주류에서는 주류음악 같다고 하고 주류에서는 완전히 비주류네 라는데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애매한 음악이었으니까 초반 라운드에서 들었던 칭찬은 낯설어서 좋게 보셨나 보다 라고만 여겼었다. 그래서 칭찬해 주시면 무조건 반박하는 거였다. 그건 지금도 좀 그렇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걸 아니 뭐 그렇게까진 아니에요 라고 아직도 그런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청변은 말한다. 그는 진리의 메신저로서 음악을 그 도구로 내민 것이다.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 알맹이인 진리가 세상에 두루 나눠지고 소통되는 것이리라. 따라서 그 진리가 높여지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더 높여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그가 싱어게인 우승 직후 JTBC 뉴스룸에서 기도보다 아프게 노래를 부르며 인터뷰했을 때 한 말이 생각난다. 그는 아마도 78세 즈음엔 배가 안 아플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아마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과제, 숙제들을 다 마무리한 후에나 이런 포용적 겸양의 말을 안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의 속내가 여실히 느껴졌다. 질문, 스스로를 재평가할 때도 오겠는데 답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다. 죽기 전엔 언젠가는 진짜 명곡 명반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다. 머릿속에는 이만한데 보여드릴 때는 쭈뼛거리는 게 습관이라 그렇다. 말씀하신 대로 체화된 체념 때문에, 하지만 마음속엔 좀 더 큰 게 있다. 청변은 말한다. 그의 겉모습이 체념이 그것 마냥 보일 뿐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의도된 체념 페이크인 것이다. 마음속엔 좀 더 큰 게 있다는 여운의 말이 의미심장하지 않는가. 이승윤 그에겐, 아니 그 육체 옷 안의 진정한 이승윤인 절대자에겐 다 계획이 있는 것이다. 다 계획이 있구나. 질문, 영웅수집가라는 곡은 내가 가장 일찍 접한 이승윤의 곡이다. 누군가를 우상화하고 숭배하다 오점을 찾으면 부숴버리는 현 세태를 잘 반영한 노래라 생각했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삭제하는 캔슬 컬처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답변, 그 말이 딱 맞다. 다만 이건 시대를 불문하고 그래왔던 것 같다. 누군가를 날 대변해줄 우상으로 만들어 과도하게 찬양하다가 작은 흠을 발견했을 때 정말로 긍정적인 부분까지 다 부숴버리고 대중이란 이름으로 파괴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폭력적일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게 된 이유와 이 사람이 다시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좀 다른 것인데 말이다. 청변은 말한다. 이승윤이 답변한 영웅수집가의 표면적 의미, 그리고 그 형이상학적 상징 의미,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그 역으로서 통하는 또 다른 심층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곧 해석 영상 청변이 올릴 예정이다. 질문, 이제 이승윤도 우상화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가? 긴장되나? 답변, 나는 그저 차분하다. 이건 싱어게인 전체 공개 영상, 진중, 묵직, 철학적, 스트레이트, 직진난 모습과 오버랩된다. 우상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내 것이 아닌 많은 요소들이 지금의 날 멋지게 포장해주고 있지만 이 포장지는 언젠가 벗겨질 것임을 안다. 회사엔 누가 되겠지만 나는 괜찮다. 하하. 청변은 말한다. 그 무의미한 포장지가 벗겨져 나가는 대신 그가 담고 있는 진리 알맹이만은 세례 요한의 광야 외침소리처럼 온 우주 우리 마음밭에 그대로 안착되길 청변은 지금도 기도한다. 질문, 동년배 시인들과 친해 보이더라. 최지인 시인의 시 1995년 여름을 가사로 한 노래가 좋던데. 답변, 인천 양조장 2층에서 지인이랑 그 시를 낭독하다가 펑펑 울었다. 꼴불견처럼 시인들이 행사에 초대되어 시로 노래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 그 행사를 주최한 사람이 최지인 시인이라서 친해졌다. 양안다 시인과도 가깝다. 청변은 말한다. 이미 이승윤은 시인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자이면서 자기 노래로 시를 읊는 의뮤시인이다. 싱어송라이터임을 그가 매번 강조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승윤 자작곡 1995년 여름 꼭 들어보길 바란다. 1995년도이면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으로 89년생인 이승윤 7살 시점 배경의 노래이다. 95년도 즈음에 초등학교 입학 전후 몇 년 사이 나였을 지금 동시대 우리들의 어릴 적 그때 그 시절 꿈 많은 아이가 현실벽의 한계와 부모님 처지, 궁핍 등에 발버둥 치며 내적 슬픔을 이겨내고자 발바닥으로 힘껏 현실 바닥을 밀어내며 하늘을 향해 점프를 시도해보는 그런 나름대로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며 꿈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가운데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동네 아이를 어쩌면 어릴 적 그때 우리들을 떠올리게 한다. 표현이 상당히 깊이 있게 하지만 무척이나 순수하게 역설 반어적이다. 질문, 음악이 시에 도움을 받거나 배울 점도 있는가? 답변, 너무 당연하게 그렇다. 나는 시가 가장 앞선 노래라고 생각한다. 시는 가장 1차적인 음악이다. 그 안에 리듬도 인간도 세계도 있다. 청변은 말한다. 질문자의 의문에 현답을 했다. 고대의 노래는 시를 의미했다. 그때 시는 말로 하는 노래였고
책자에 적혀 읽혀지는 글뭉치가 아니었다. 그리고 고대의 모든 시인은 동시에 철학자였다. 요즘으로 말하면 싱어송라이터였던 것이다. 질문. 당신이 SNS에서 웃은 두 문장이 있다. 시카고 사람들은 씩하고 웃는다. 재즈는 곰이 부리고 돈은 아무도 못 번다. 등 말 맛을 살리는 문장력이던데 글 써볼 생각은 없는가? 답변. 나는 이런 걸 아재 개그로 퉁치는 것에 대해 통탄하는 사람이다. 하하. 시인분들 보기엔 허접하지만 종이책에 로망이 있어서 책을 써보는 게 꿈이긴 하다. 청변은 말한다. 개념 알맹이 하나 없고 철학적 숙고의 가치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무의미하고 반복되는 넋두리들과 이승윤이 추구하는 그런 생각같이 흠뻑 적신 말뭉치들을 모두 동류로 싸잡아서 아재 개그 네 글자로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현세태는 분명코 민중들을 사색과 상상력 재료의 문해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임을 청변 구독자 위너 여러분들은 최소한 깨닫길 바란다. 질문. 밴드 라리깡숑 라이브 영상을 보면 생동하는 에너지가 느껴지더라. 정말 신나더라. 보컬이 카혼을 치기도 하고 기타리스트가 보컬을 하기도 하고 말이다. 답변. 우린 밴드라기보단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의 연합에 가깝다. 각자의 음악에 영향을 주고받는 진짜 음악 친구,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친구들이다. 청변은 말한다. 이승윤 유튜브 바로 들어가서 허튼 소리라는 곡 깡숑 멤버들 라이브 영상 꼭 감상해보길 바란다. 질문자가 말한 신난다는 의미를 알 것이다. 신난다 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 역시 내 안이 진정한 나, 절대자 신 하나님이 드러난다, 날개친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인간은 자고로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신나는 하루하루 되길. 질문. 이승윤은 무얼 멋지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날이 서 있으면서 포용도 할 줄 아는 것. 자기만의 날을 무뎌지지 않게 품고서 많은 걸 끌어안으며 사는 사람을 볼 때 진짜 멋지다고 생각한다. 날만 서 있지도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지만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청변은 말한다. 날이 선 포용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 가운데 자유함, 정의와 중용의 미덕을 잃지 않은 사랑, 바로 그것이다. 결국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인 것이다. 내 안에 진정한 나인 절대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하나로서 담겨진 또 다른 나, 즉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승윤은 그 진리의 길을 가는 예술철학자이며 구도자이다. 질문. 날이 선 포용, 노선이 아티스트로서도 마찬가지인지? 답변. 맞다. 싱어게인을 통해 대중에게 닿을 수 있는 경험을 했다.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음악을 염두에 두면서 내 시선이 날카로움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쑤시고 다니겠다는 건 아니다. 날이 서 있다는 건 그 반대편도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청변 역시 적극 동의한다. 진정한 날섬, 즉 진정한 예리함과 섬세함은 반드시 전체를 아우르고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통찰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예리하고 섬세한 칼날은 멋진 일품 요리를 만드는 도구이다. 정의 역시 참다운 사랑을 빚어내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마지막 질문. 이승윤은 뭘 믿나? 답변. 난 초콜릿을 믿는다. 초콜릿 이상의 형이상학은 없어. 라는 페르난도 페소아의 시집이 있다. 나는 한순간의 행복을 믿는다.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시집은 청변이 이미 입수했기에 별도 검토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다. 여기서 초콜릿은 현실 처한 각자의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들 입안에 넣어지는 순간 시공을 초월한 영혼 속에서 황홀한 미소와 희열의 기쁨을 머금게 해주는 선물을 상징한다. 순간 찰나를 극강의 지복, 행복, 기쁨, 황홀함으로 건져 올려 시공을 초월한 영혼 속 우리 인간 각자 나의 존재의 의식 가운데 창조주 절대자 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그 초콜릿을 머금어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알라리깡숑 영혼의 날개짓이고 영혼의 노래이며 가장 강력한 형이상학 초콜릿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예술철학자 이승윤의 첫 단독 패션 허브와 더불어 너무나 귀한 철학적 인터뷰 전문에 대해 우리 위너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청변이었습니다. 위너 여러분들 바이바이. 참 위너의 친구들, 근데 구독 버튼이 어디 있더라? 바이바이.